네, 시면상한가 특이점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면상한가와 함께 한 주를 마무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지수 어떻게 됐을까요? 현재 그래도 이번 한 주를 보면 글로벌 증시에서 우리나라가 상승률이 가장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 부분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피가 2,500선을 어느새 뚫어냈습니다. 코스닥은 반면에 지금 조금 다양한 이슈들이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아직 힘을 못 내고 있는데 형님이 가다 보니까 이제 곧 아우도 따라가는 장세가 다음 주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음 주 시장 우리 어떤 전략 잡아가야 할지 매니저들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멤버 나왔습니다. 김민성 매니저, 조선일 매니저, 박준현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장 어땠는지 먼저 한 줄평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매니저님, 오늘장 어땠습니까? 네, 알게 모르게 올라가는 증시다라고 한마디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차트를 간단하게 보여주시게 되면은 앞서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을 잘 주셨던 것처럼 체감적으로 우리가 증시가 안 올라가고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이거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재미가 없는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바닥을 찍고 서서히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커플링이 되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방은 제한적으로 이제 잘 버텨주고 있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은 또 며칠 동안 거래량이 바닥을 찍다가 오늘은 또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서서히 유동성도 회복이 되고 있고 증시도 조금씩 매수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바닥이라는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어서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좀 시장을 좀 집중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힘든 구간은 좀 길지 않을 거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알게 모르게 올라가는 시장, 진짜 말 그대로 알게 모르게. 왜 벌써 2,500이야?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조선일 매니저의 한 줄 평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어떠셨습니까? 네, 오늘 장은 이제 요즘 보니까 너무 수급이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빠른 수급의 변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오늘 보니까 뭐 조금 이따가 같이 진행을 하겠지만은 제약바이오 쪽에 조정을 하니까 그쪽에서 있던 수급이 다른 쪽으로 뭐 2차 전지나 다른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될 거는 빠르게 움직이는 그 수급 변화에 발맞춰 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그런 업종군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빠른 수급에 맞춰가지고 가는 것보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대통령이 1월 20일 날 취임이 되는데 그때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여러분들 업종군 그리고 주도 종목들을 파악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 김민성 매니저는 알게 모르게 올라가는 시장, 조선일 매니저는 빠른 수급 변화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딘가 이 의미가 좀 비슷하구나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럼 박준현 매니저님 한 줄 평은 어떤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들어볼까요? 네, 역시 오늘 저의 한 줄 평은 수급에 집중하자. 수급이 진짜 중요한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어떤 메이저 수급이 어떤 종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들어가 있다면, 어느 가격에 들어가 있다면, 그 수급이 빠져나오지 않았다면 언젠가는 분명히 빠져나올 것이다. 근데 그 빠져나올 때는 분명히 만약에 뭐 100주의 수급이 들어갔다면 빠져나올 때는 그냥 100주만 가지고 100주의 거래량으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한다. 최소한 200주, 300주 이상의 거래가 터져야 된다. 그래야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느끼고 있고 또 그런 차트를 많이 봐왔습니다. 그때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도 뭐 제약바이오에서 뭐 2차 전지에서 또 만약 다음 주에 또 다시 또 제약바이오 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수급 변동이 심한 상태가 있겠지만 결국엔 들어가 있는 수급 또는 현재 지금 이 종목에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한다면 저는 분명히 이번 시장 어렵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승장에도 하한가 나오고요. 하락장에도 상한가 나온다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는데 네. 지금은 이제 수급 보면서 추세 보면서 종목 선택에만 집중하면은 분명히 이번 장 저는 나쁘지 않다. 연말까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급에 집중하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까요? 네. 누구의 수급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게 좋은가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개인들 보니까 개인들은 오늘 펩트론을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레버리지까지 들어가 있어요. 외국인은 오늘 SK하이닉스와 두산 에너빌리티를 많이 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은 삼성전자와 코덱스 레버리지를 샀습니다. 좀 대중이 없다라고도 느껴집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하루 거래 대금 중에 보통을 이렇게 평균치를 내서 보면은요. 여기서 100을 가지고 100만큼 하루에 우리 증시 거래 대금이 지금 뭐 14조, 15조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 100을 놓고 본다면요. 이 중에 절반은요. 50은 개인 수급입니다. 나중에 25가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입니다. 다만 우리 이 개인 수급 자체만 놓고 보면은 크지만 뭉치질 못하기 때문에 쪼개져 있는 수급이기 때문에 뭔가 힘을 좀 못 쓴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우리 앵커님이 수급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떤 수급이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뭐 개인, 기관, 외국인 뭐 이런 부분을 좀 배제하고 주가가 이제 우상향 할 때 처음에 분명히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갔을 거라고요. 그럼 그때 들어간 수급만 집중해도 저는 충분히 수급 파악하시는 데는 이상이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좀 바닥을 다지고 있고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는 개별 종목들이 좀 집중 잘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 부분은 또 이제 박준현 매니저님의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오늘 좀 특이점 통해서 거기에 대한 솔루션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얘기 나온 김에 조선희 매니저와 김민석 매니저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어디에 수급을 좀 집중하십니까? 조선희 매니저님. 저는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조선 쪽이 이제 방산이나 조선 그쪽에 섹터 얘기로. 섹터 쪽 보면은 그쪽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바이오는 계속해서 지금 관련 종목들 중에서 이제 대장 종목들 위주로만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금 단기적으로도 진행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9월이나 10월 달부터 트럼프가 저는 이제 간발의 차이로 당선될 것이다라고 그랬는데 너무 월등한 차이로 뭐 이미 다 판명이 났는데 1월 20일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도 트럼프에 맞는 그런 정책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조선을 2년 전에 보고 있다가 안 보고 있다가 조선, 방산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항공우주 쪽 네. 이쪽에 관련된 종목하고요. 제약바이오 쪽을 보고 있습니다. 조방항 제약바이오 들어봤고요. 저는 이제 수급의 주체를 물어본 거였는데 김민석 매니저님은 그럼 그쪽에 대한 대답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는 기관에 대한 수급을 좀 긍정적으로 많이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요?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워낙 환율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좀 엉덩이에 가벼운 성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증시가 끊임없이 밀리다 보니까 이거를 방어해주기 시작을 했던 게 첫 번째로는 기관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개별 종목을 볼 때라도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이라든지 H&M 같은 이제 조선주 쪽으로도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하는 종목들은 바닥을 찍고 서서히 올라가는 지수랑 커플링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내년에 공매도가 시행이 된다라고 뭐 얘기도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매도를 시행하면 가장 많이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건 바로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에 대한 공매를 치기를 위해서 이제 주가를 미리 부양을 시켜놓고 공매도에 대한 전환이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기관들이 일단은 끌어올리고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좀 지금은 바닥에서 올리고 있으니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증시 바닥부터 좀 잡아줬던 기관의 수급을 집중해보자 김민석 매니저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다음 주 전략 잡아가야겠죠. 첫 번째 특이점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구글 개 섰거라. 자, 오늘 구글이 좀 악재가 있었습니다. 미 법무부가 구글의 크롬을 매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영향에 구글 알파벳이 오늘 거의 뭐 4.56% 하락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 영향과는 별개로 근데 오늘 국내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진짜 좋았거든요. 오늘 뭐 SP소프트 상한가, 솔트룩스 16%, 마음 AI 15% 등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의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자, 김민석 매니저님, 구글 독점 이슈가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는 좀 반사이익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이게 조금 이제 아이러니하시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국내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좀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나 크롬을 매각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크롬이 이제 세계 브라우저 시장에서 점유율을 66.7% 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검색 시장에서는 이제 구글은 점유율이 한 90% 이상을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구글 플랫폼 같이 이제 독점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기업들이랑 경쟁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이게 좀 경쟁을 통해서도 기업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좀 더 빠르게 개선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효과가 없다 보니까 좀 미국에서도 여기에 대한 좀 규제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크롬을 이제 매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검색 엔진 쪽에 대한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독점이 풀리게 되고 그러면 반사익적으로 뭐 네이버라든지 솔트룩스 같은 검색 엔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다시 한번 침투할 수 있는 점유율이 확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으로
기대감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반대적으로 이제 또 구글이 이제 검색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렇죠. 광고비로도 이제 매출을 대부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타격이 있는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AI라든지 클라우드 쪽에 대한 사업을 좀 더 부각을 시키면서 투자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증권가에서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에 대한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형 기업들이랑 파트너십을 더욱더 크게 높여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더 키우기 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클라우드 기업이라든지 AI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한테 좀 더 이제 협업을 좀 더 넓힐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더 주가 상승에 대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글로벌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이 얼마큼의 수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큼 연관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지를 잘 체크한다라고 하면은 좀 좋은 결과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종목이 많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AI 소프트웨어가 오늘만 사실 오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 되게 주가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이 네. 이유는 좀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지금 주가 측면에서는 워낙 많이 조정을 받았던 모멘텀들이 있다 보니까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들이 조금 바닥에서 사 모아가는 종목 중에 대표적으로 AI 소프트웨어가 좀 많이 보여졌습니다. 한글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기관이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소프트웨어가 못 갔던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이제 AI에 대한 과잉 투자다 뭐 이런 얘기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만 돈을 많이 벌고 소프트웨어는 돈을 못 버는 거 아니냐 이런 맞아요. 얘기가 나타나서 투자가 끊기는 거 아니지. 지금까지 올라갔던 거는 버블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으로 좀 소프트웨어가 많이 전반적으로 빠졌던 모습이었는데 이거를 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에서 클라우드에 대한 매출액을 잘 보여주면서 우려감을 해소를 시켰기 때문에 좀 시간차는 있지만 AI 소프트웨어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주가 측면에서 워낙 바닥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에 대한 모멘텀으로 조금 더 상승에 대한 사이클을 먼저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특이점 시간에 김민석 매니저와 이야기를 해보면은 김민석 매니저는 AI 소프트웨어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한 3달 동안도 하면서 그때도 사실 소프트웨어 아무도 관심 없을 때 김민석 매니저는 지금 봐야 된다라고 되게 강조를 많이 했는데 그때 김민석 매니저의 의견을 따랐다면 지금 수익이 상당히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궁금한 거는 우리가 이제 곧 연말입니다. 내년 AI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자면은 AI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당연히 하드웨어, 뭐 HBM 비롯된 것들, GPU가 있겠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오늘 올라갔던 이 킬러 컨텐츠를 만드는 소프트웨어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잖아요. 네. 김민석 매니저님 지금 한 비율이 5대5 정도 되나요? 아니면 AI 소프트웨어 비중이 더 많은 편인가요? 저는 AI 소프트웨어의 비중을 좀 더 많이 좀 치우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이제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3 정도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7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결국에는 이 AI에 대한 시장 사이클이 좀 강해 가기 위해서는 하드웨어가 잘 가고 이 하드웨어를 받쳐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돼야 되고 이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잘 되면은 하드웨어가 잘 팔리고 이런 순환 구조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는 하드웨어가 잘 팔렸다는 거를 실적 EPS를 증명을 그쵸. 하면서 쭉 올라간 다음에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쉬었던 기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하드웨어는 잠깐 쉬면서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이 좀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여기에 대한 메가 트렌드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수익률을 정말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많은 우려감이 형성이 되거나 네. 뭐 이슈는 많더라도 AI 소프트웨어와 AI 하드웨어가 메가 트렌드라는 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작년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1월 연초에 AI 소프트웨어가 한번 큰 시세를 보여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연말부터 추세가 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흐름이 다시 한번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네.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도 강한 시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맞아요. 보니까 지금부터는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집중을 좀 더 높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한 1년 반 정도 AI 붐을 투자를 막 했었는데 그때 처음에 모멘텀을 가져갔던 거는 HBM, GPU 같은 하드웨어였고 그좀 기대감을 받아가면서 1년 반 동안 쭉쭉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제 실적이 찍히고 있고 이제 그 기대감에 대한 바톤을 소프트웨어가 좀 받아가는 시기가 아닐까. 소프트웨어에 대한 집중을 좀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혹시 조선희 매니저님, 박준희 매니저님은 소프트웨어 비중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솔직한 답변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아직도 AI 반도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상당히 궁금한데 조선희 매니저님 먼저 들어볼까요? 소프트웨어 쪽은 글쎄요. 아직은 이게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비중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군요. 네. 더존 비전 같은 경우나 한글 컴퓨터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이제 많이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그런 종목들 제가 지금 보는 거는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쪽에서 수익, 매출과 영업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들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더존 비즈온이나 한글과 컴퓨터 같은 종목들은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상당히 좋습니다.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업, 다른 기업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조사를 계속 모니터링 해보니까 이 매출 규모도 작고 적자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네. 더존 비즈온이나 한글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원래 실적이 좋았습니다만 지금 AI나 관련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지금 실적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좀 비중을 두고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알겠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제가 보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으니까 종목이 급등한다고 해서 쫓아가는 것보다 말씀드린 대로 시장 변화에 이미 앞장서서 가는 기업들 중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담보되는 그런 확실하게 나오는 그런 기업들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제 솔트룩스도 그렇고요. 더존 비전 같은 경우는 실제로 AI를 사용해서 매출과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고 이야기했고요. 박주현 매니저님은요? 소프트웨어 지금 집중할 시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뭐 소프트웨어도 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무생 매니저님 이야기에 좀 동의하는 편인데 몸집은 씨름 선수인데 머리는 초등학생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라고 보다는 저는 일단은 버튼업 방식의 어떤 종목 선정을 많이 하는 네. 전문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뭐 실적이 아무리 찍히고 있고 업황이라든가 등등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주가가 일단 많이 올라 있다면 우리가 지금 집중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자리가 좀 될 수 있다. 그렇다 보면 지금 오늘 뭐 SP 소프트가 상한가를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종목도 보면은 최근에 보면 25,000원짜리가 5,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반등하고 있거든요. 이거 잠깐 차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네, SP소프트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입니다. 상한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대 양봉이에요.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냥 거의 뭐 한 5% 올랐나? 10% 올랐나? 그 정도밖에 안 보이시죠? 근데 여기 찍히는 거 보면 29.86%가 올랐습니다. 27,000원, 25,000원짜리 종목이 이제 하락 추세를 조금 벗어나고 벗어난 상태에서 만약에 얘는 지금 여기서 쭉쭉쭉쭉 가지 않더라도 옆에서 이제 횡보만 해줘도 거래가 붙으면서 이제 수급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이게 거래가 붙으면서 횡보만 해줘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뭐 솔트룩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16% 상승했지만 이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 49,000원짜리가 오늘 16%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점 대비 반토막 수준입니다. 이 아이도 지금 보시게 되면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죠. 자, 마음 AI 이런 종목도 오늘 4만 원짜리가 13,000원인데 거래량 일부 좀 붙으면서 오늘 한 15% 상승해준다. 자,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장의 관심이 수급이 조금씩 쏠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라든가 뭐 하드웨어라든가 일단 물론 그 부분도 뭐 무시 못할 상황이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관련주들 흐름만 놓고 봤을 때 네. 이제는 조금 바닥에서 돌려주는 흐름들 나오고 수급이 붙기 시작하니까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차 이제 소프트웨어로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민성 매니저님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구글이 급락을 하는 모습에 뭐 반사수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뭐 오늘 삼성과 챗GPT가 오픈AI가 협력을 할 수 있다.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소프트웨어가 이제 오늘 좋은 주가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구글의 주가 향방과 국내 AI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커플링 현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구글은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광고 매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인데 이게 또 미정부 같은 경우에는 잘 봐주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테슬라도 엄청 그쵸. 괴롭혔고 이제 뭐 미국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정부에서 기관을 건드는 걸 이제 기업을 건드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규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발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결국에는 계속 밀고 간다라고 하면 구글은 좀 모멘텀 자체를 많이 훼손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주가 측면에서는 안 좋은 모멘텀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글만 커플링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는 SB 소프트가 이제 상한가를 간 이유도 최근 들어서는 시장에 대한 거래대금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반영이 되는 흐름들도 굉장히 스마트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빙 같은 경우에는 챗 GPT 검색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글에 대한 이제 검색 서칭 모멘텀이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굉장히 큰 수혜가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의 국내 파트너십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바로 SP 소프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파이프라인이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좀 상승이 강하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커플링이 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여기 경쟁사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더 강한 상승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잘 체크를 하고 파이프라인을 잘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의 추격자 그리고 거기에 조금 이어져 있는 밸류 체인에 있는 종목들 집중해 보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종목 얘기 들어봐야겠죠, 김민석 매니저님? 네, 일단은 솔트룩스 종목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서도 이제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이제 수익을 만들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고 이번에 이제 구글에 대한 점유율 자체를 이제 줄어들게 한다라고 하면은 검색 엔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이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90% 검색 엔진에 대한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는 게 좀 풀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네이버도 있고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구버라는 이제 웹사이트를 통해서 AI 검색 엔진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솔트룩스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네이버를 대체할 수 있는 구버가 되겠다. 구글을 잡을 수 있는 구버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기회가 열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 자체도 계속해서 좋아질 수가 있고 투자 심리적으로도 이제 구글에 대한 반사이익적으로는 솔트룩스가 대표적이다라고 우리가 좀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검색 엔진에 대한 모멘텀을 좀 지켜본다라고 하면은 솔트룩스가 가장 큰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 측면에서도 기대 수익률을 좀 많이 가져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솔트룩스 1년 전 이맘때 솔트룩스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엄청 주가 좋았던 걸로 좀 기억을 합니다.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조선일 매니저님 소프트웨어 본다면 어떤 종목이 좀 좋을 거라고 보세요? 네, 두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더존 비즈온하고요, 한글과 컴퓨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더존 비즈온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지난달에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AI 서비스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그 기업들하고 계약이 체결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1000건 이상 기업들이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매출도 잘 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이제 원래 ERP나 이쪽으로 강세인 그런 기업인데 여기서 이제 AI까지 더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잘 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차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44,000원까지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올라왔는데 직전 고점이 7만 원대, 7만 8천 원대인데 아직 거기를 돌파를 못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좀 부딪혀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지지선을 한 5만 원 선을 6만 원 선을 지지를 해준다면 다시 한번 올라가서 신고가를 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더 좋은 비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뭐 국내뿐만이 아니고 지금 글로벌라이제이션해서 외국으로도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 한컴도 지금 실적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AI 쪽에 서비스가 상당히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가는 바닥에서부터 급등해 올라왔는데 지금 횡보 구간에 걸쳐서 22,000원대를 지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21,000원대를 지지를 하고 강하게 횡보한다면 21,000원대를 지지를 해준다면 다시 한번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일 매니저님 지금 채팅창에 은은영님께서는 한 종목씩만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라고 올려주셨거든요. 두 종목 올려주셨습니다. 하나만 딱 이게 더 좋다. 한글과 컴퓨터 하겠습니다. 와, 한글과 컴퓨터. 네. 오히려 앞에서 더존 비전 얘기 많이 해놨는데 한글과 컴퓨터가 원탑 종목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준현 매니저님 종목이 3개가 있더라도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3개가 있지만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 AI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략의 어떤 이슈들은 앞에서 우리 매니저님이 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일단 버튼업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차트가 이뻐야 이슈나 기대감이나 뭐 매출 계약 공시나 등등등 다 쫓아온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자, 3만 원짜리가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9만 원대까지 9,900원까지 조정을 받았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렇게 지금 이 아이는 하락 추세가 그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정확하게 좀 그려드릴게요. 네. 자, 여기서 이렇게 지금 고점을 연결하고 저점들을 이렇게 연결하면은 우리는 보통 기술적으로 이 부분을 하락 추세 통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락 추세 통로. 근데 하락 추세 통로를 지금 올 9월 달부터 벗어나고 있죠. 하락 추세 통로를 벗어나고 있고 뭐 대량의 거래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 지금 11월 달에 2차례 정도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관이 샀든지 외국인이 샀든지 뭐 개인이 샀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지금 메이저 수급이 조금씩은 입지를 하고 있다. 이 가격대, 지금 가격대에 입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지어놓고 보면은 그 하락 추세 통로를 벗어나고 지금 저점들을 보시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여기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확대해서 네. 보여드리면 이 9,900원 저점을 마지막으로 지금 저점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그렇다면 분명히 지금 당장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진 않았지만 역배열에서 꽈배기처럼 이평선이 꼬이고 있을 겁니다. 제 차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평선 잘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꼬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두 번 정도만 위로 쳐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분명히 여기서부터 이제 정배열로 넘어갈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구간이 어떻게 된다? 정배열 초입 구간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지금 자리면은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요 네. 하나만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예. 식으로 차트가 만약에 움직이면 이평선은 이렇게 따라서 지금 이렇게 역배열에서 모여서 지금 꼬아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런 식으로 정배열 구간으로 넘어갈 거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상승 추세 초입 구간이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뭐 지금 이슈나 기대감 같은 거는 붙고 있으니까 여기서 거래만 붙어주면은 거의 바닥권이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바닥권에서는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붙어주거나 수급이 붙어주면요 하방으로 가는 것보다는 상방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자,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준현 매니저의 선택은 마음 AI였습니다. 지금 신희님께서 채팅창 올려주신 내용이요. 박준현 매니저님, 마음이 이름 보고 샀다가 제일 먼저 손절한 종목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종목 명목 보면은 되게 따뜻하고 수익을 줄 것 같은 빨간색이 금방 나올 것 같은 종목인데 지금 그때는 좀 힘들어도 지금은 좀 괜찮을 거라고 보세요? 좀 따뜻한 종목이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때 손절을 하셨다면 어떤 자리에서 사서 손절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손절을 하셨다니까 저는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오히려? 지금 올 초부터 많이 그렇죠, 흘러내렸으니까 일단 잘 하셨고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제는 복수하셔야죠. 네. 내 목숨 같은 돈, 피 같은 돈 뺏어갔으니까 네. 이제는 복수해야 될 자리가 저는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 잠깐 시간 되면은요. 만약에 지금 정도의 만약에 이 종목을 이제 분할 매수 시작한다 그러면은 네. 요 저점들과 고점들이 모여 있어요. 모점이 이게 이 자리가 지금 한 2만 원 정도 자리 되거든요. 여기까지 1차 목표가 가지고 가도 저는 충분하다. 1차 목표가 오면은 복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복수할 결심이라고도 우선님께서 채팅창 올려주셨고 복수열전 마음의 일을 통해서 확실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또 채팅 적극적으로 올려주고 계셔가지고 채팅 몇 개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은영님께서 아까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갖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이 첫 번째 특이점의 가장 큰 주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프트웨어, 이제 하드웨어에 이어서 소프트웨어가 내년에 어떤 수익을 가져다 줄지 여러분 지금부터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를 비롯해서 김민성 매니저의 밴드에 가면은 또 소프트웨어 관련된 자료들이 방대하게 많습니다. 가셔서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이점 넘어갑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앞에서는 좀 제가 그나마 밝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좀 된 것 같습니다. 뭐 알테오젠이 잘못했다라는 건 아니고요. 시장의 수급이 지금 잘 받아주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현재 알테오젠 6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고요. 특허 소송 관련 이슈 그리고 2천억 정도의 이 RCPS 발행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약바이오를 둘러싼 악재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이 트러블 그리고 현재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금리가 인하가 안 될 수 있다. 뭐 다양한 이슈들이 좀 있는데 자, 조선희 매니저님 먼저 이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이슈 호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그 시간부터 주르륵 더 내려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선은 이제 첫 번째는 심리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이전에 한 며칠 전이죠. 외국계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뭐 카더라 통신인데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를 정말 확인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알테오젠이 고소를 당했다. 특허 소송을 하고 있다. 당했다는 이슈로 나오니까
여기가 사실 저도 이제 그게 나오니까 리포트를 보고 이게 진짜인가 하고 긴가민가 했었는데 이거를 또 인용 재생산해서 많은 방송이나 또는 전문가분들이 정말 알테우젠이 지금 고소를 특허 관련 분쟁을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니까 저도 거기 혹해가지고 그런가라고 많은 리포트나 또는 관련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저도 사실은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10시까지. 근데 오늘 10시가 좀 넘어서 네. 역시 매일경제 우리 신문이 최고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경제신문으로는 오늘 기자분이 매일경제에 계시는 기자분이 아주 간단 명료하게 리포트를 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 맞는데 머크가 그 당사자가 이 특허에 대한 재판을 지금 소를 구한 게 바로 머크입니다. 머크. 왜 그러냐면 머크가 사실 내년에 신약을 지금 발표를 해야 되는데 신약 발표하는 게 지금 알테오젠의 이 플랫폼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거든요. 알테온의 플랫폼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할로자임하고 돼 있는 게 경쟁사인데 전 세계에서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제형 얘기를 하면 좀 헷갈리시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 우리 링거를 맞죠, 링거를 맞는 게 정맥 주사입니다, 그게. 근데 요거를 링거를 맞으려면 여러분들 한 시간 내지 2시간 이상 있어야 되고. 누워 있어야죠. 그렇죠.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돈도 많이 듭니다, 비용도. 근데 여러분들 병원 가셔가지고 또는 가까운 병원 가셔서 여러분 감기 독감 주사 맞을 때 어떻습니까? 그냥 여러분들 한 3분 내지 5분 안에 그냥 주사 탁 맞고 끝나죠. 그게 바로 SC 제형입니다. 바로 피하 지방에 넣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두 시간 이상 걸리는 시간을 한 3분 내지 5분으로 단축을 하고 약가도 굉장히 싸게 이렇게 만든 게 SC 제형인데 이거를 바로 특허를 갖고 있는 게 바로 할로자임하고 우리의 알테오젠입니다. 근데 알테오젠은 범용, 쉽게 얘기해서 모든 그 약들에 쓸 수 있는 범용으로 모든 것들이 할 수 있게 특허를 냈고요. 할로자임 같은 경우는 이전에 알테오젠보다 먼저 바로 간암 치료제에만 쓰는 SC 제형에만 딱 특정해서 넣는 겁니다. 왜냐? 가장 빨리 그 SC 제형으로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특허에 대해서 가장 빠른 그런 특허를 내면서 가장 확실하게 딱 한 부분만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머크가 2020년도부터 알테오젠하고 이 플랫폼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라이센스 아웃을 하고 난 다음에 네. 조만간 자기네들 거하고 경쟁이 되는 그런 약품들을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작년 연말쯤에 특허를 그러니까 요 기존에 갖고 있던 간암 치료제에만 갖고 있던 거를 범용으로 살짝 바꿨습니다. 왜 그러냐? 그 작년에 원래 금년이죠. 금년에 원래 이제 유럽의 라이센스 아웃이 그 특허가 마감이 종료가 되는데 요거를 특허 종료하는 거를 더 연장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이미 아시겠지만 알테오젠이 전 세계에 많이 유럽에도 이미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벌써 돼 있기 때문에 특허에 저촉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경험했던 이 할로자임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미국에다 이 특허를 다시 연장을 했는데 결국은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알테오젠은 이미 이 기술을 라이센스 아웃을 했기 때문에 쓰고 있는 거는 머크가 쓰고 있는 건데요. 중요한 거는 머크가 이 기술을 통해 가지고 내년에 신약을 내려고 그러는데 이 신약을 내는데 저촉이 되는 거거든요. 왜? 특허 분쟁을 하고 있으면 신약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있던 이 머크가 이미 그 미국 내에는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이런 특허 분쟁을 빠르게 진행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특허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특허 분쟁을 하는 걸 9개월 만에 마치는 그런 짧은 프로세스 기간이 있는데 그거를 신청을 한 겁니다. 9개월 만에. 그래서 이제 9개월 되기 전에요. 그래 특허를 냈는데 9개월 되게 신청을 했는데 결국은 1년 안으로 이게 종료가 끝나기 때문에 네. 보통 일반적으로 예전 같은 경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관련 특허 같은 경우에도 잘 마무리가 되고요. 아무리 이제 충돌이 나가지고 한다 그래도 보통 얼마금의 위약금으로만 끝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쁜 이슈, 악재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제도 보면은 알테오젠 회사에서 이제 낸 공지를 보면 전혀 우리가 지금 소를 당한 게 아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으로 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회사에 측에 피해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거기다가 또 이제 오늘 나왔던 이슈를 보면은 지금 관련돼서 사실은 이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SC 제형 기술하고 플랫폼 기술하고 할로나임의 기술이 약간 좀 다릅니다. 기존에 쓰고 있는 것들. 그래서 이런 관련 이슈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나왔는데 오늘 왜 근데 주가는 차트를 좀 보여드리죠. 네. 차트를 보면은 어제는 주가가 이제 좀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악재가 나와서 20% 폭락을 했는데 매수세가 들어와서 지금 보합선 근처 플러스까지 가가지고 끝났었죠. 마이너스 1.14에 끝났는데 오늘은 오히려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지금 수급이 꼬여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오늘 아침 10시까지는 알테오젠이 할로자임에게 지금 특허 관련된 분쟁을 지금 제소를 당했구나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전문가인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분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어떻습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야 이거 지금 큰일 났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대로 알테오젠이 직격탄을 맞겠다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10시 이후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그게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수급이 지금 꼬인 이유가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 나왔던 악재가 지금 수급을 꼬이게 만들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잠깐 보면은 오늘 수급 상태에서 보면은 외국인이 조금 매수를 했어요. 오히려 끝나고 난 다음에요. 그걸 보면은 이미 이제 기존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느 정도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일, 6일 동안 매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이슈를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기존에 나와 있던 악재를 다 이미 해소를 하고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다가 다음 주에도 약간 조정이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기적으로 폭락이 오고 난 다음에 바로 이게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기관 외국인들 동시에 매수세가 들어오는 때에 말씀드린 대로 횡보를 약간 하는 타이밍에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다시 지금 라이센스 아웃도 12월 달 안으로 하나 있습니다. 한 개 이상이.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라이센스 아웃해서 들어오는 돈이 한 1, 2년 이후부터는 거의 한 1조 원 이상이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올 텐데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주가는 당연히 약간 조정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형성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기관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올 때 같이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알테오젠 이렇게 하락하는 거 보면서 뭐 차트 보고 수급 보고 분석하는 거는 저는 오늘 되게 좀 신선하게 봤습니다. 조선일 매니저님. 그래서 좀 디테일한 설명이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하는 거는 그겁니다. 알테오젠 기술력 입증됐습니다. 하지만 거기와 관련돼서 지금 노이즈들이 하나하나씩 발생을 하고 있죠. 불확실성이 나옵니다. 거기에 그리고 지금 가격이 너무 높다라는 이 두 가지 이 포인트 때문에 지금 뭔가 수급이 꼬여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장에 월요일이 된다면은 오늘 알테오젠이 급락했는데 이걸 지금 잡아야 되나? 잡으면 떨어지는 칼날인가? 아니면 좀 저점에서 잡아가는 건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매니저님도 OX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니저님들은 과연 월요일에 알테오젠 좀 어떻게 대응을 할지 산다면 오고요. 매도 관심이 없다. 관심을 아직 가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X입니다. 판다가 아닙니다. 매도 아닙니다. 관심. 네. 자,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김민성 매니저 하나 둘 셋 하기도 전에 X 이거 들어줬어요. 자, 그럼 박춘현 매니저님 먼저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춘현 매니저님 관련해서 채팅창 EHDDL님께서 올려주셨는데 박춘현 매니저님 답변 듣고 제가 여기에 대한 내용도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X 왜 들어주셨습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종목 선정을 하는 방법은 위에서부터 아래가 아닌 탑다운이 아닌 버튼업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차트 자체에 일단 무언가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종목을 고르거든요. 이미 많이 올랐다라는 거. 물론 지금 알테오젠이 저는 뭐 더 이상 올라가지 더 여기서 뭐 2배, 3배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 흐름 자체만 놓고 본다면 기술적으로 놓고만 본다면은 일단은 많이 올랐어요. 일단 차트 한번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에코프로의 일봉 차트입니다. 에코프로의 일봉 차트인데 이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 예. 22,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액면분할했지만 22,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보시면은 3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10배가 더 올라갔죠. 단박에 올랐습니다. 단박에 올랐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만치 많이 올랐다라는 이야기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뭐 25만 원 샀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기술적인 분석을 해보면은 뭐 한 14만 원대, 뭐 예를 들면 여기 한 20만 원대가 이렇게 지지 라인들이 있습니다. 이거 이탈하면 손절하는 거고 여기서 더 가면은 수익을 내는 겁니다. 자, 알테오전도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알테오전 일봉 차트입니다. 알테오전 일봉 차트인데 이 아이도 지금 보시면 5만 원짜리였습니다. 평균 정도 한 5만 원짜리가 45만 원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45만 원이면 9배 정도 올라갔다는 이야기예요. 추세적으로도 보면은 이 장기 상승 추세선을 지금 이탈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요걸 정확하게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선을 한번 그어 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기술적 분석이에요. 뭐 이슈를 다 떠나서 그럼 이렇게 상승 추세 통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는 이것만 벗어나지 않았다면은 예를 들어서 35만 원 선 정도에서만 브레이크가 걸렸다면은 다시 한번 이 상승 추세 통로를 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지금 이게 깨졌다라면은 최소한 지금부터는 이제 횡보라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네. 좀 외줄타기이지 않을까, 좀 불안불안하지 않을까. 만약에 제가 우리 앵커님도 만약에 1억 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알테오전 지금 사세요라고 하면 월요일날 당장 얼마치 사실 수 있겠습니까? 저 한 1억 원이 막 생겼다고 하니까 네. 3천은 늦지 않을까요? 3천이요? 불로소득이잖아요. 예. 되게 강심당인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이 주식 전문가 애널리스트 이렇게 매니저가 되기 전에 저는 전업 투자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제가 그때 이제 매매했던 기억으로 보면은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X를 들었던 부분이었고, 따라 알테오전이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좋은 그쵸. 기업이고 기술력이 있고 정말 좋은 기업이에요. 만약에 이 이슈가 올 초까지만 나왔다 하더라도 저는 무조건 O를 들었을 것 같아요. 올 초에만 나왔어도. 근데 지금 이제 주가 자체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제 X를 들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테오전 월요일에 매수한다, 안 한다. 박준현 매니저 X 들어주셨고 은은영님께서 채팅창 올려주셨습니다. 강성호 매니저님은 내 맘을 아시나 봐. 딱 궁금한 질문이었는데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 매니저 아니고 저 아나운서입니다. 은은영님. 너무하십니다. 그만큼 뭐 질문이 좋았다. 잘 알고 있구나. 이렇게 또 제가 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좋았던 질문 조상희 매니저님 5 들어주셨으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제 현재의 알테오젠 모습이 예전에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던 삼성전자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실 겁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출시를 했는데 너무 좋으니까 네. 애플이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특허 소송을 냈는데 결국은 뭐 유야무야 잘 끝났죠. 근데 이게 삼성전자가 특허 소송 받으면서 굉장히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많이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애플이라는 그때는 1등이었죠. 전 세계 1등이라는 그런 기업이 삼성전자 사실 뭐 잘 알려지지도 않은 기업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쪽에서는. 근데 그런 기업이 뭐 있어? 라고 해서 전 세계의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목이 집중됐고 그때부터 삼성전자 주가가 그 스마트폰 실적도 굉장히 좋아졌지만 그 뒤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알테오젠의 현재 위치가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네. 약간의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뭐 다음 주에 뭐 좀 조정이 있을 겁니다. 근데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천천히 제가 이제 월요일날 사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천천히 기다리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의 이전 그 애플과의 이 특허 승소건처럼 알테오젠도 아마 반사이익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채팅창 읽느라 이거 잠깐 넘겨갔습니다. 자, EHDDL님께서 아까 박준현 매니저님 개인적으로 문의한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 요거 좀 보겠습니다. 박준현 매니저님 밴드 가입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공개 방송 보고 싶은데 매일 못 찾고 있어요. 유유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밴드 가입하시는 방법이요? 네. 그냥 네이버 밴드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래도 못 찾겠다고 하셔가지고. 네이버 밴드에 들어서 박충현이 아니고요. 저는 봄춘자를 씁니다. 박춘현, 속기 현자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하시면은 더 들어올 수 있고요. 뭐 조선일, 김민석이 검색하시면은 충분히 다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또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만약 못 들어오시면은요 주변에 좀 젊은 친구나 좀
손주들한테 얘기해가지고 핸드폰 주고 네. 해달라고 하면은 금방 해줄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뭐 해시태그 같은 거 좀 이용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박준현 매니저, 조선희 매니저, 김민성 매니저, 네이버 밴드 무료 방송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제 김민성 매니저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X 들어주셨거든요. 네. 자, 간략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네,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저는 지금 당장은 접근하기보다는 하방에 대한 좀 추세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 접근을 하는 게 좋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을 봤을 때 여기 구간 25만 원대를 뚫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사실 이런 자리는 미국 증시에서는 거의 슈퍼 공매도 자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써있기 때문에 이거를 뚫고 내려가는 순간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든 구간이라서 그만큼 저항이 굉장히 세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지켜주느냐가 제 기준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5만 원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좀 매수를 해도 그때 이후에 매수를 한다라고 좀 보실 것 같고요. 지금 아까도 이제 성호 앵커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RCPS 관련된 불확실성이 아직은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비슷한 사례를 보시게 되면은 PNT 같은 경우에는 6월 20일 날 이제 상환 전환 우선주에서 주식으로 전환을 하고 바로 매도를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계속 밀렸어요. 그만큼 오버행에 대한 리스크가 나타나느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소까지는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25만 원 라인을 지지하는지를 보고 이제 접근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제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 같은 경우에는 키트루다에 대한 독점권 관련돼서 로열티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연간 40조 매출까지 성장을 한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조에서 2조 이상에 대한 로열티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유한양행보다 훨씬 더 파이프라인이 강하게 들어올 수가 있어서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지만 일단은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알테오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일 매니저만 일단 알테오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박준현 매니저, 김민성 매니저는 X를 좀 들어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부수적인 종목 이야기는 따로 없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현 매니저님 제가 좀 채팅을 직접 읽지는 이제 뭐 띄워서 읽지는 않을 텐데 아까 그 이제 초록창에 안 가시고 이제 D 있죠, D 카카오랑 같이 하는 곳. 넥스트 레벨 할 때 다음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검색을 하셨대요. 그래서 못 찾으셨다고 하십니다. 예, 초록창 앞으로 초록창에서 밴드를 잘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양자 기술로 무장한 퀀텀 데이터가 뜬다. 세계 최대 데이터 센터 임대업체인 미국의 에퀴닉스가 임대용 데이터 센터에 이 양자 내성 암호 기술을 전면 적용한다라고 합니다. 자, 양자 기술이라는 네 글자가 나오는 순간 저는 머리가 지끈지끈해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시장에서 어떤 수혜가 나올까? 이거 한 그래도 2032년 정도 되면 상용화되고 있다라는 거는 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자, 박준현 매니저님, 오늘 이 이슈를 뽑아주신 이유부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좀 양자 암호하면 지금 아직까지는 뭐 실질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매출이라든가 수익성이라든가 뭐 산업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던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 전기차 있죠. 전기차 2016년도, 17년도만 하더라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테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코스닥 1위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자, 전기차 섹터 지금은 이제 산업군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양자 암호라는 그 자체만 놓고 본다면 솔직히 뭐 꿈의 컴퓨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양자 컴퓨터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이 일반 컴퓨터는 0하고 1만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근데 양자 암호 컴퓨터는 0과 1이 공존한다라고 합니다. 뭐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죠. 저도 네. 크게 이해는 되지 않는데 어쨌든 제가 이 말에는 저 공존을 합니다. 일반 컴퓨터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한 1억 년 이상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현존하는 슈퍼컴퓨터 있죠. 슈퍼컴퓨터로 계산을 하면 한 수백 년 정도 걸린다라고 하는데 이 양자 컴퓨터로 만약에 계산을 하게 되면 불과 몇 초 만에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약 개발이라든가 쓰임새 자체만 놓고 본다면 뭐 신약 개발, 그다음에 뭐 신소재 개발하는데, 그다음에 각종 물류 또 그 외에 다양한 형태의 알고리즘을 만들어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궁무진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상용화가 되고 무엇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산업군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당장 내일 모레 되는 게 아니겠죠. 시간은 걸리겠습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로 전일 미국 주식도 어느 정도 뭐 아이온큐라든가 그다음에 디웨이브 퀀텀, 리게리티, 그다음에 아르기 퀀텀 등이라고 해서 미국에도 관련주들이 일부 좀 움직였고요. 우리나라에 관련된 종목들도 일부 좀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또 워낙 또 바닥 시세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관심 가져보자.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렇게 오늘 양자암호 관련주들을 가져나오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양자기술 관련주들이 좀 중장기로 봤을 때는 어떤 전망을 좀 가지고 있나요? 왜냐하면 양자기술도 가끔 테마성으로 올라오긴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하루 올랐으면은 이제 한 2, 3일간 정도 유지는 되는 건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올랐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린다? 라는 게 좀 우려가 돼요. 네, 주식이라는 건 저는 항상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 투자는요, 네. 현재 뭐 이슈를 사는 것도 좋고 정보를 사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중요한 거는 시세를 사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세를 산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냥 좋은 종목인데 뭐 시장 기대감도 있고 이슈도 있고 다 좋은데 단지 시세가 너무 비싸. 그러면은 좀 약간 외면했다가 좀 저렴해지면 산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지금 양자암호 관련된 종목들 시세가 지금은 저렴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업황 뭐 실제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차트 자체만 놓고 보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울룩불룩한 종목들도 있고 고점에서 산 비탈을 그리고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어느 정도 장기간 또 횡보하는 종목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면 한번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양재기술하니까 생각이 나는 건요. 박준현 매니저님. 예전에 언제였죠? 막 비트코인, 지금은 아니에요. 옛날에 비트코인 불장이 막 있었을 때 막 올라갈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양자 컴퓨터가 테마가 한번 올라왔었어요. 근데 그때 막 거론됐던 얘기가 양자 컴퓨터가 막 크게 발달하고 이제 슈퍼컴퓨터를 앞질러가고 상용화가 된다면 비트코인은 망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시장에서 많이 떠돌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궁금한 게 요즘 이제 이 비트코인이 트럼프의 힘을 받아서 좀 대세가 돼서 쭉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이런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양자 컴퓨팅은 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나요?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차피 이거 지금 우리나라 증시 자체는요, 뭐 실적으로 가는 장세, 업황으로 가는 장세가 아니라 종목 장세입니다. 미국 증시도 지금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우리 앵커님 말씀에 의하면 미국의 어떤 디웨이브 퀀텀이라든가 리게티, 그다음에 아르게 퀀텀 등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아이들도 보면은 지금 막 쭉쭉쭉쭉 간다라기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뭐 김민석 매니저님은 양자 기술, 양자 컴퓨터 이쪽에 대해서 뭐 따로 생각하시는 아이디어나 좀 있으십니까? 일단 저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네. 말씀은 드리긴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이 양자 기술이 굉장히 필요하고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AI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연산 속도를 높여가지고 여기에 대한 처리 속도를 계속해서 빠르게 만들수록 이제 AI가 똑똑해진다라고 이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GPU를 병렬 형식으로 높여가지고 연산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거랑 우리가 양자 기술을 만드는 거랑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찾아가는 목표는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AI에 대한 산업이 발달이 되면서 양자 기술도 마찬가지로 연산 속도가 빨라지는 기능이 계속해서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네. 궁극적으로 이제 AGI를 만드는 궁극적인 목표에서는 가장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충분히 좋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비트코인이랑 연관돼서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예요? 근데 사실상 그게 거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도권에 대한 보호가 비트코인이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각 정부에서도 인정을 받는 자산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해커가 농협 은행 뚫었다고 해서 원화값이 떨어지진 않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제도권 안에서 보호를 해주는 영역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양자 기술이 나타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시장이 크게 무너지지 않을 거다. 그래서 별개로 보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예전에 이제 제가 2017년도에 이게 궁금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하신 교수님한테 물어봤는데 네. 그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아이폰에다가 구글 그 앱을 깔아서 쓰는 거하고 똑같다. 무슨 얘기냐? 양자 컴퓨터하고 여러분 쓰고 있는 비트코인하고는요 코드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해킹 안 체제가 됩니다. 안 맞는다. 해킹이 안 돼요.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고 저는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아직은
꿈이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조선인 매니저님 종목이 없으시네요 해서 발언권 드리려고 했는데 찾아서 또 방송 분량 제가 챙겨가십니다. 2017년도에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으로 바로 압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현 매니저님 어디 봐야 되나요? 저는 이제 한국 정보 인증이라는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추세적으로 봤을 때 여기 이 자리서부터 이제 하락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를 이제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하락 추세를 어느 정도 지금은 이제 좀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지금 제가 확대해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장대 음봉이 여러분들 좀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그날 이날 이제 음봉도 떨어지고 윗골을 좀 달았는데, 네. 자, 앞전에 850만 주 거래량이 있었고, 지금 이 거래량으로는 전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 제가 요 캔들을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분봉으로 분석해봤는데 빠져나간 수급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 종목은 이제 시세가 만약에 다 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시세가 다 다 한다. 그렇다면은 한 100만 주 이상이 발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 정도면은 이 자리에서 만약에 이 라인들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이 저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지금부터는 조금씩 모아가지고 이 윗부분 뭐 한 4,000원대, 4,500원 정도에서 복수 혈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마음의 이해 하지 말고 한국 정보 인증으로 복수하는 게 더 좋다고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 다 만약에 좀 오. 여유가 좀 되시면은 여기 두 가지 네. 다 한 5% 정도씩 이렇게 분할 매수해가지고 네.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개 다 5% 나면은 뭐 상당히 좋은 거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이님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번에 이제 김민성 매니저님 종목이 있군요.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통신 장비 쪽에 대한 모멘텀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리드 네. 종목 이제 제가 바라보고 있고요. 오. 이제 양자 기술이 이제 발전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엔 또 부각이 되는 게 양자 컴퓨터도 있고 양자 통신에 대한 모멘텀이 만들어지는데 이 양자 통신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 번 더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맞는 통신 장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통신 장비에 대한 매출이 90% 정도의 의존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직접적으로 양자 통신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솔리드라서 여기에 대한 테마성이라든지 재료성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좀 빼놓지 않고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가 주목할 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SK 양자암호에 대한 시험 프로젝트에도 참여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좀 양자 기술 하면은 또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솔리드를 투자했던 크랩토렉 같은 경우에는 양자 암호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양자 기술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따라가는 경향이 보여지는 솔리드가 좀 테마적인 트레이딩으로도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5G만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양자 통신이랑도 상당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솔리드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특이점 모두 마무리해 볼 텐데요. 이제 마무리하고 매니저님도 오늘 매니저님들에 대한 관심의 채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니저님들의 뭐 네이버 밴드라든지 방송 어디로 가야 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김민성 매니저님 먼저 가볼까요? 네, 네이버 밴드에다가 매일경제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은 이제 매주 화요일 날 무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밴드에다가도 지금 AI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모멘텀을 좀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좀 중요도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모멘텀 자료들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뷰들 계속해서 끊임없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많은 인사이트 참고하셔서 투자에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은은영님께서도 채팅창에서 AI 소프트웨어 김민성 매니저님이 진즉 말씀하셨구나라고도 올려주셨었는데 진짜 AI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4달 전부터 강조를 했던 게 김민성 매니저입니다. 여기에 대해 궁금하시면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자, 조선인 매니저님도 채팅에 있는 내용 하나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코코진님이신 것 같습니다. 아까 알테오젠 이야기할 때 조선인 매니저님 채팅창 올라온 내용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저분이 정확히 아시네. 성함이 조선인 매니저군요. 기억할게요.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여기 또 뷰가 맞는 분이 또 있으시면은 한 번 더 들어보면 좋거든요. 이야기를. 조선인 매니저님 어디 가면 될까요? 네, 네이버 밴드에 조선일하고 검색하시면 아침부터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트레이딩할 수 있게 정보도 드리고 있는데 종목도 드리고 있는데 가끔가다 상한가 잘 나옵니다. 이번 주에도 한 종목 정도 나왔는데 오늘 또 한 16% 급등을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장 끝나면은요 제가 매주 화요일하고 금요일 3시 30분에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조선일 검색하시고 강의 들어보시고요. 오늘도 녹음해 놨으니까 주말 이용하셔서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박춘현 매니저님. 네, 네이버 밴드에서 박춘영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유튜브에서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여러분들에게 빨간 등대 종목을 선물해드리고 있습니다. 빨간 등대 종목은 종가 베팅 종목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엣지 파운드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수익률 올라오고 있으니까 물론 종목도 무료 종목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일단 들어오셔가지고 차트를 보실 수 있는 눈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차트를 눈에 바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많이 발라드리고 있으니까 네. 오셔가지고 여러분들도 복수열전 꼭 네. 하자 올해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발라버리는 복수열전 박주현 매니저의 무료 방송 혹은 또 네이버 밴드 궁금하신 분들은 가셔서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특이점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특별한 포트 대결로 이어집니다.